자, 수요일 아침 반찬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 반찬 주제는 봄날의 불청객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미세먼지가 적은 편인데요. 지난 4월에 미세먼지가 적어서 대기질이 좋은 날이 한 4일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네, 미세먼지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도 작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입자가 워낙 작아서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부까지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또 폐질환 유병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극심한 미세먼지에 대처하고자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에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환경부와 협의해 공해를 내뿜는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이에 대한 대책은 정말 필요한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줄 두 분, 공웅재 씨와 김재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봄이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뭐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좀 체크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두 분은 미세먼지 농도를 항상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공웅재 씨? 네,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미세먼지 확인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는 어떤지, 뭐 황사는 어떤지 보고 뭐 환기를 시킨다거나 그리고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할지 말지를 사실은 아침에 딱 눈 뜨고 나서 확인을 하고 하루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김재우 씨. 저는 아침에 원래 일어나서 날씨부터 확인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비가 오는지 우산을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경부에서 제작한 그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서울시에서 그 대기 환경 정보 사이트에서 이렇게 무료로 오늘 대기 상태를 이렇게 문자 서비스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도 네. 신청해서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뭐 좋은 정보도 주시고, 네, 어쨌든 두 분 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공웅재 씨 같은 경우에 어린 자녀가 있어서 신경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가정에서나 뭐 회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활 환경, 습관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게 있어요, 혹시? 사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별로 네.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뭐 둔감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사실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뭐 주말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서 뭐 외출하는데 장애가 있고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요즘은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뭐 빨래를 실내에서 건조한다든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꼭 마스크를 챙긴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미세먼지 농도에 맞춰서 삶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원래 햇살 좋은 날에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빨래를 잘 말리는 게 그게 또 하나의 행복이었거든요. 네.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면 좋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실외에서 제가 빨래를 말려본 적이 없고요. 다 실내에서만 이렇게 말리고 있고요. 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고 산책을 이렇게 한 바퀴 했는데 산책하는 횟수도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동료 중에 한 분은 아버님이 고령이신데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에 이제 밖에 나가셨다가 폐렴으로까지 이게 좀 번져가지고 네, 특히 고령이신 분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거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올 봄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미세먼지가 극심한데 이 예보도 하고는 있는데 기관마다 좀 들쑥날쑥하기도 하고요. 특히 또 늦장 예보로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 미세먼지 예보를 보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뢰를 하시는지도 또 궁금해요.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가요? 사실 날씨야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뭐 구름이 좀 많다 싶으면은 뭐 비가 오겠거니 바람이 좀 많이 불면 집에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뭐 요즘에 모바일로 많이 보니까요. 모바일에 있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보게 되는데 뭐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외출 약속을 잡았는데 혹은 뭐 중요한 미팅을 잡았는데 미세먼지가 여기는 나쁘고 여기는 보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특히 너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데 미세먼지가 나쁜 것 같고 여기는 또 보통인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그럴 바에야 그냥 집에 있자, 안전하게 집에 있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는 이 미세먼지가 환경부나 아니면 전문 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니까 전적으로 믿었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보도를 봤더니 미세먼지가 거의 적은 이게 좋은 날씨라고 했는데 실제 도로 인근에서 한번 측정해 봤더니 나쁨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기 위에 떠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활하는 뭐 차도 근처에 있는 인도 같은 데 걸어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럴 때는 또 이게 나쁨으로 나오니까 저도 이걸 어디를 보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 네. 신뢰가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미세먼지 예보의 특성상 이 지역마다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여기가 중구인데 중구 안에서도 중구에 있는 북쪽과 남쪽이 또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로 통합돼서 이제 예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신뢰도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미세먼지 예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확보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동조 씨? 안 그래도 어제 감사원에서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뉴스에서 보니까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그 개선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실태가 언론에 보도된 거를 봤는데요. 보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는 뭐 보통 이제 중국에서 먼지가 날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 충남 지역에 있는 뭐 기업들이나 발전소 이런 데에서 생기는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종합관리 대책에는 충남권에 있는 발전소나 이런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관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곳은 관리를 하지 않고 다른 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 측정기가 수도권에 많이 있는데 보니까 감사 결과를 보니까 그중에서 16%가 허용 오차로 10%를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측정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미세먼지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기계로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측정을 제대로 해야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예보를 믿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측정부터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부터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예보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지나치게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면서 조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한 대밖에 없거나 또 지역이 면적이 넓은데 어떻게 한 곳에서 측정한 걸 가지고서는 전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정확도를 높이고 또 설치 대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미세먼지가 오늘 몇 마이크로그램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고도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대기질 전체 고도에 따라서 이런 걸 측정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뭐 어디는 해발 100m지만 어디는 또 해발 500m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편인데 거기에 이제 WHO 기준과도 거리가 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한 이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하루 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80 마이크로그램까지가 보통 수준으로 이렇게 네. 측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준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주 씨? 오늘 새로 알게 된 정보인데요. 보통 이제 보통과 약간 나쁨을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딱 보통이 되면 밖에 나가거든요, 아이들과.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제 기준보다 이게 높았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보통인 날씨에도 고민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좋을 때만 나가셔야겠네요. 좋은 날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 굉장히 좋아하는데 꼭 유독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해서만은 너그러워요. 사실 이게 환경 문제는 기업들의 이익과 사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제 기준 좋아하는 것만큼 환경 문제는 더 까다롭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빨리 국제 기준으로 맞춰서 강력하게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연휴였잖아요. 네. 근데 연휴에서 밖에 나가서 많이 소비도 진작시키라고 정부에서 했는데 또 미세먼지는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 안 하면 나가서 놀라고 해놓고서는 근데 나가서 놀 상황을 안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저는 또 이 WHO가 세계보건기구잖아요. 세계적인 보건 기준에 저는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준치가 상향으로 저희 이제 한국처럼 상향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동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이런 기준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또 여러 가지 대책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비 사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메르스 사태 일어났을 때도 정부 대응을 보면 무슨 뭐 대책반이네 상황실이네 부처마다 사실은 그런 팀만 많이 만들어 놓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됐었잖아요. 네. 이렇게 메르스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국가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TF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뭐 기구를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뭐 측정부터 중장기 대책까지 해서 완벽하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되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확실한 관리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좀 만드는 것이 국민들 신뢰를 높이고 더 이상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마스크만 쓴다고 해서 사실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하루빨리 좀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차량을 이제 2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활이 편리해지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특히 악영향을 주는 거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조금 찾아봤더니 이제 매연이 적게 나오는 CNG 버스로 교체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전기차를 살 경우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네.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보다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으면 만약에 이것들을 지키지 않거나 뭐 하면은 페널티를 주는 것도 저는 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네. 네, 하실 말씀이 김재우 씨가 근데 차가 BMW라고. 네, 저는 원래 BMW 타고 다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버스, 메트로, 워킹 요거의 약자인데요. 네. 뭐 꼭 환경을 뭐 개선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뭐 차를 살 여유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이 환경 개선, 대기 오염을 안 만드는 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뿌듯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 것도 지금 BMW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을 어찌됐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저도 BMW인데 네. 저도 BMW. 다 같은 차 타고 다 같이 다니는데. BMW 타고 다니는 여기도 BMW. 아, 네. 그렇죠. 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좀 아직은 미미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호흡기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높다고 해도 예. 잘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도 학교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단체에서는 시민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재 씨? 그 사실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1952년도에 런던 스모그 사건을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찾아보니까 12,000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2년도면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국이 한참 산업화되고 발전하고 있을 때 이제 석탄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뭐 이산화황 같은 이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퍼지게 되면서 뭐 호흡곤란, 질식, 뭐 만성 폐질환 이런 것 때문에 3주 만에 4,000명이 바로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폐질환으로 8,000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의 인식, 뭐 기업이나 정부의 인식이 이렇게 미약하다고 하면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들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감시하고 막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뭐 수백 명, 수천 명 단위라는 행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톤 행사 같이 네. 건강을 위해서 뛰는 행사인데 뛰면서 미세먼지를 마셔서 몸이 안 좋아지는 네.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대규모 집단들이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기관에서 적절한 대처를 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지난 4월 24일 일요일이었고요. 그때 출장을 갔다가 주말에 이렇게 복귀할 때 여의도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차량을 통제하고 마라톤 대회를 그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날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가족 단위로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오신 부모님도 계셨고 이 노인들,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게 마라톤 동호회 같은 데 나오셔서 이렇게 마라톤 하시는 걸 봤는데 아까 공웅재 씨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데 마라톤은 또 많은 더 이렇게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보다 더 많이 그것들을 마시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좀 놀라기도 했고요. 이런 행사들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국가기관일 텐데 네. 저는 국민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제한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세먼지 흔히들 중국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서울시에 따르면 중국, 몽골 등에서 온 것이 59%고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21%, 서울에서 유발된 게 20%.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지금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큰 주범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낡은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추진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낡은 경유 차량을 제한한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게 해야죠. 네. 왜냐하면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사실 미세먼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조사 결과 발표가 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히 내가 자동차를 오래 타고 싶어서 뭐 자기는 오래 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음주운전과 별 다르지 않거든요. 음주운전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주는 것처럼 사실은 오래된 경유차에서 뿜는 미세먼지가 배기가스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뭐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사실 이 문제는 음주운전 삼진 아홉째처럼 굉장히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배기가스에 대한 단속을 조금 강화해서 예. 3번 걸리면 바로 폐차시킬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무리가 아닌 것이 이미 서울시가 그 배기가스 그 저감 장치, 네, 매연 매연 저감 저감 장치. 장치. 매연 저감 장치의 비용의 90%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30만 원 정도면 그 저감 장치를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를 좀 오래 타고 싶으면 그 저감 장치를 30만 원 내고 달고 다니면은 뭐 환경 오염도 덜하고 차도 오래 탈 수 있는데 그것까지 기본적인 의무까지 사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자동차를 오래 타는 것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네, 저도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이 미세먼지를 늘린다고 하는데 특히 이렇게 노후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또 무조건적으로 운행을 막거나 하면 생계형이나 또 이렇게 그렇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 선택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 장치를 달게 한다던가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는 그 의무 정기 점검이 있는데 네. 그때 더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기 폐차를 시키는 방법도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나만의 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낡은 경유 차량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차량 홀짝제를 운행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좀 차량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서 조금 더 제한하고 싶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사실 뭐 특별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경유차를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경유차를 많이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유차가 연비가 좋기 때문이죠. 그렇죠. 경유가 휘발유보다 세금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경유차를 많이 보급을 하고 시민들도 경유차가 연비가 좋으니까 경유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하게 경유에 부는 세금을 올려서 휘발유보다 높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만큼
환경 오염에 대한 대비한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일부 대기업들이 사실 독과점 방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야말로 대기업들인데요. 그 대기업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책임을 해야죠. 수소차나 전기차 같이 친환경적인 차를,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런 차를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국민들이 탈 수 있도록 마련한다든지 자신들이 이익을 얻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뭐 상식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코마일리지라는 그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네.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집에서 가스, 수도, 전기료를 이렇게 인하를 하면 그에 따른 이렇게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건데 뭐 이 부분이랑 최근에 어떤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차 이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네.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던데요. 네. 전 요걸 좀 같이 결합을 시켜서 자가 차량 이용료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료를 높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마일리지 형태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리워드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한 20년 정도 전이었을 때는 좀 어렸을 때인데 그때 공익 광고 중에 뭐 마스크 쓰고서 거리 돌아다니면서 환경 보호하자라는 공익 캠페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저런 날이 있을까? 저 마스크 쓰고 다닐 수 있나? 나중에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벌써 그게 왔어요. 그런 시기가. 참 오늘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것들 더 챙겨야 될지 고흥재 씨 어떻게 보세요? 그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발암물질이 뭐 말이 발암물질이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사실은 국민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인식을 덜 하고 있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마스크를 쓰세요, 뭐 외출하지 마세요,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하세요라는 것으로 해결이 절대로 될 수 없거든요. 네.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개개인으로 맡겨버리면 이게 실제로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 뭐 뉴스에서는 주말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외출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뭐 아까도 나온 것처럼 일주일에 뭐 5일은 외출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 기업 활동도 못해, 출퇴근도 못해,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굉장히 해치고 국가의 존립 기반이 사실 흔들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은 좀 과도하게 우려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과도하다고 생각할 만큼 네.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좀 세워놔야 불행한 미래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4월 13일 총선 때 어느 정당이 내걸었던 구호가 미세먼지와 싸우겠다라는 구호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게 선거 공약으로 나올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어떤 것들 빼앗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조금은 한번 다시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네.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 국가는 우리 그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국민 건강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특히 예. 서울시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BMW를 타고 다니시는 김재욱 씨의 이야기인데 네, 버스, 메트로, 워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특히 그 매연이 또 심하게 발생하는 경유 차량을 적게 탄다면 우리가 또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날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고흥재 씨 그리고 김재욱 씨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